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는 부부간에 제일 심해요. 그래요? 네, 돈 좀 갖다 줄 때는 마누라가 살결이 부드러워져. 함께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반드시 남자 쪽이 더 많이 벌어서 여자를 부양해야 된다든가, 여자가 수입이 더 좋으면 남자 쪽이 창피하다든가, 이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난 부부는 좋으니까 좀 벌어왔으면 좋겠어. 부부는 한 팀이고 공동체니까 그 가게를 꾸려가게 적절하게 누구든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더 수입이 좋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더 있으면 남편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제 친척인데 아주 우아하고 매너 있고 품위 있는 걸로 일생 역할을 다 하는 남편도 봤어요. 돈은 전혀 못 벌어오지만.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아는 그런- 분도 와이프가 회사를 해서 돈을 벌어. 자기는 20년째 백수야. 근데 백수라고 해서 무슨 자원봉사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안 가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골프 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하루 남는다. 그러면은 백화점 지하 1층부터 꼭대기까지 이렇게 쫙 층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깔별로 사고. 그렇게 네, 남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만나요. 남자한테 생활비라는 거 받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난 왜냐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부끄러워서 달랜 말을 못해. 내 거 다 뭐 레코드 뭐 전석구민이 뭐니 돼지 아빠가 다 갖다 받아 쓰고 나는 오직 극장 쇼 그거 하나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생활비 타는 기분이 어떤지 좀 맛보고 싶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음으로 너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살림 외에는 방법이 없는 여성 입장에서는 셋 중에 하나는 있어달라는 그러네. 거예요. 정이 돈이 없으면 힘이라도 있든지 그조차도 없으면 명예라도 있든지 뭐 하나는 있어야 남편의 위상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힘이 무슨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아까 김광수 씨는 아내분 뭐 그렇게 아내 얘기하셨는데 본인은 정말 한 번도 그 아내분에게 그런 문제를 다퉈본 적이 없습니까?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돈을 일정한 정도 이제 납부를 해야 돼요, 매달. 예. 제가 납부를 하는 관계. 아내에게요? 아, 그걸 납부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니, 정한 액수를 정한 스케줄로 갖다 내는 건 나쁘죠. 아니, 납부를 안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걸리죠, 그건. 크게 걸리지. 의무를 갖고 계시는 저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일정액을 납부를 하는데 그게 신통치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악금을 못 채운 경우. 징계 사유지. 근데 이렇게 정말 한심한 사람을 보는 듯한 태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렇게 좀 멸시한 듯한 태도. 이게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더라고. 가슴에 맺혔구나. 아니 최경욱 의원은 어떠세요? 남편이 만약 돈을 못 저는요, 본다면? 저희 신랑 이런 얘기하면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아무튼 예. 한 7개월 동안 집에서 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직장을 그만두고 이쪽 직장으로 이직하실 때? 이직하는 과정에서 한 예. 7개월 동안 논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2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남녀를 떠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힘든 거여서 저희 신랑이 그때 이제 쉰다 그럴 때 저는 뭐 자기가 6개월 내에 다른 잡을 잡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6개월 아니라 6년 쉬어도 된다. 왜냐면 제가 버니까 우리가 뭐 쌀 못 사고 못 먹을 일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거기 가는 건 진짜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지하철 2호선, 그 지하철 2호선에 다른 남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네. 어떤 회사에서 되게 오래 임원까지 했어요. 삼성 뭐 이런 데서. 그러면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많이 벌었는데도 이제 승진을 못하면 제가 그래서 이제 상무 때 전무가 안 되고 전무가 안 되고 부사장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막 남자들은 거의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니까 회사가 날 필요로 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와이프한테 상의를 해요. 나 이번에도 승진 안 되면 나 이제 사표를 내겠다. 이제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자기 와이프한테 돈도 많이 벌어다 줬죠. 사이도 그동안 너무 좋았죠. 그러면 와이프가 그래 당신 고생했어. 이제 그만 다니고 쉬어도 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회사가 나가라고도 안 하는데 왜 그만둬? 마저 벌어. 애들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 좀 해주셔야 돼요. 남자는 놀라고 해도 못 놀아요. 아까 그 6년 놀아도 좋다고 했지만 남편이 6개월 만에 다른 회사를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 심리는 그래요. 맞아요. 일했던 그 나름 그 탄력도 있고 관습도 있고 뭐 그냥 쭉 그 생활이 그 비교적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속하기 때문에 네. 6년을 놀아라 그래도 못 놀아요, 남자는. 이상근 선생님, 제가 대단한 남자 하나 소개할게요. 예. 제가 고등학교 동기하고 제일 친해서 지금까지 친구인데 네. 그중에 한 녀석이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부인은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신데 부인이 100% 부양을 해. 얘는 철학과를 나와서 인류의 미래만 고민해. 진짜 천연기념물이 있네. 40년 동안 인류만 걱정을 하는데 그 부인이 제 작업실에서 우리들이 같이 다 모이는데 한 번 진짜 안 보이게 우는 걸 봤어. 근데 인류가 뭐야 뭐 이러면서.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또 연예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일들에도 관심, 본인이 하는 일 외에 부업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이제 제가 횟수로는 제가 거의 기네스감이고요. 예. 이제 뭐 금액으로는 예. 저도 이렇게 최근에 알았습니다만은 많더라고요. 예, 신동엽 씨도 지금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 빚 깔라고 그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석진 씨는 그 주식계 고등어예요. 사면 반토막 내고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예, 거의 10분이면 한 8, 9이 다 망해요. 우리 주영훈 씨도 좀 뭐 하다가 망한 거 있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뭐. 아니, 왜냐면. 아니, 저도 귀가 습자지라 그렇죠. 그냥 뭐 물에 넣으면 녹거든요. 뭐 의류 쪽이었어요? 뭐 제조 쪽이었어요? 식당 쪽이었어요? 술집이었어요? 주점도 해봤고요. 거봐요, 거봐. 그리고 뭐 회사도 해봤고 다 말았죠? 똘똘 잘 말았죠. 그렇지. 꽉꽉 말았어. 그게 이제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이 불규칙한데 이제 내가 좀 편하게 요게 고정 수입이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다 이런 바로 생각을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예인들도 불화가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이혼할 때 저는 의아했던 것이 이혼 원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뭐 성격 차이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 실패 때문에 이혼했다는 얘기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제 아는 형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카자흐스탄인가 석유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자기가 번 돈을 10년 동안 번 돈을 했는데 야, 홍경아 여기 석유 나온대. 그래가지고 10몇 년 번 돈을 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근데 석유가 나왔는데 망했어. 왜요? 그래갖고 형님 왜 그랬어? 근데 석유가 나왔는데 나이타불이 안 붙는 거야. 정제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정제해야 되죠. 돈을 남자가 능력 없어 못 벌면 여자가 벌어도 관계없고 니꺼 내꺼 따지기 전에 한 혼이 됐는데 그 안에서 니꺼 내꺼 가려가지고 어떻게 부부가 생존을 하냐고. 그리고 애가 있으면은 절대 남이 안 돼요. 이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26년째 들어가요. 내가 헤어진 지가 벌써 36년째 들어가. 30. 근데 지금까지 제가 뒷바라지를 다 해요. 왜? 묘 관리해야 돼. 음악회 해드려야 돼. 춤원반 내드려야 돼. 그건 왜?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이혼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혼을 하더라도 원수가 되진 말아야 거야. 정말로 이혼은 정말로 끝까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거지만 정말 안 될 경우에 해야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그렇게 헤어져야 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좀 억울하지 않게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집니까? 뭐 아무리 화가 나도 좀 이혼의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시기요? 예. 그러니까 할 거면 아예 빨리 하든지 아니면은 또 몇 년 살고 애 낳고 사셨으면은 차라리 10년이건 20년이건 더 참고 사시다가 왜냐면 살아야지 재산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라도 뭐가 있어야 이혼을 할 때 나누면 남거든요. 근데 시간만 뭐 어정쩡하게 지나고 다 쓸 거 쓰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이혼하면은 뭐 둘 다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위자료도 이제 억대로 받으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합의 이혼. 서로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합의에는. 조정에는 제한이 없어서 뭐 수십억, 수백억을 줘도 괜찮은데 판결로 끝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위자료로 3억 받아야겠다. 근데 남편은 1,0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재판으로 판결을 받으시는데 이 판결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 판사의 재량도 좀 있지만 너무 들쑥날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자료에 일정한 내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폭행당하고 남편의 외도 이런 걸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그런 경우에
경우에 최대로 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 정도로. 그러니까 판결의 어떤 관례 내지는 그 현실적인 기준이 그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난 절대로 못 주겠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30년 동안 폭행을 당해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5천만 원이 없을 땐 또 안 줘도 되죠. 그렇죠. 또 문제는 남편이 아유 다행이다. 또 하나는 사시면서 가급적이면 형성되는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우리나라도 좀 일반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뭐 여자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게 너무 궁금한 건데 아까 얘기 중에 공동 재산 나왔잖아요. 공동 명의. 근데 제 경우는 제 처가 살다 보면 이름을 올려야 될 게 있잖아요. 등기라고 하는 거, 뭐 집도 있고. 그건 완벽하게 자기 이름으로 다 해야 돼. 100%. 이게 도대체 무슨 속마음인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20년 보고. 때부터 내가 사적인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 이혼율 높은 거 자랑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이혼 안 했으면 좋겠고 현실로서는 분명히 남자가 사회에 아직 우위니까 제 경우처럼 모든 재산 명의는 무조건 부인 앞으로 해놔라. 그러면 서로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시고 서로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시고 이런 면도 있었죠. 이런 면도. 아니 그런 면이 아니라 제가 원래 소신인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상당한 정도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좀. 어쨌든 법적으로는 설령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됐든지 간에 특히 살아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부분 그 재산은 같이 벌어서 같이 쓴 걸로 해서 나중에 다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재산 개념이고 사실 이게 부부가 헤어지는 얘기가 사실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얼마를 받았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좀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다는 아니요, 생각이 아니요, 듭니다. 아니요. 그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네. 사랑했었던 사람하고 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 드리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 주고 한 100억 정도, 사이버머니 제가 아니 그런데 이런 재벌들 이혼도 뭐 그렇지만 이 연예인들 이혼할 때도 위자료 문제가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 내가 더 무섭더라. 연예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네 집 그 며느리로 살다가 나오면 뭐 엄청 들고 나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염증이 나서 그냥 나와버리는 상태지 거기서 뭘 들고 나올 요량을 안 하고 또 그 집에서도 나가는 그 연예인 며느리한테 듬뿍 천만의 말씀이라. 그렇겠네요. 이게 일반인 여성분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모의 젊은 처녀분인데 그냥 돈 많고 나이 차이가 20년 이상 나는 이제 늙은 호라비에게 이제 시집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가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젊은 처녀가 저런 남자 만나서 이제 이혼 경력 받고 이렇게 됐으니까 위자료를 나는 최대한 얼마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가시고 나중에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남편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위자료 많이 못 준다. 그리고 또 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 분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착각으로 그런 결혼을 감행하고도 내가 나중에 이혼할 때 뭔가를 보장은 받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최소한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으신 거예요. 죄송한 외람된 질문인데 저 현미 씨는 저 어떠셨나요? 저요? 저는 남자한테 의자를 줬죠. 예? 저는요. 예. 우리 시대는 전화 하나라도 남편 이름으로 하지 여자 이름으로 하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다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상벽 기자님이 계시지만 가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현찰. 캐비넷에 이렇게 현찰을 싸두고. 캐비넷에 쌓아놨어요? 그땐 캐비넷이 있었어요. 오야. 거기에 이제 극장쇼 일주일 하면은 거기에다 이제 하루에 이제 뭐 6만 원, 7만 원이면 일주일 거를 이제 백에 넣어갖고 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쌓여지면은 집을 사도 이봉조 이름, 전부 난 애들 아빠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맨손으로 나왔어요. 그게 다 두고 나와도 저는 이렇게 밥 먹고 살잖아요. 그 대신 뭐냐, 사랑했던 남편하고 20년을 행복하게 살았고 두 아들을 또 얻었고 평생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자산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후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만 있으면 돼.
참 제가 원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예? 재벌은 아니지만 예.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제 나이 때는 뭐라 그럴까 신데렐라가 되는 게 이제 신분 격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집을 딱 시집을 갔어요. 가면서 아 이제 잡았다 이러고 갔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잡았다. 솔직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청계천 빌딩은 니네 주마 이러셔서 그거 기다리다가 그러시더니 이제 딱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갈 때 주마 이러시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안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느티나무 밑에서 자리 깔고 그거 홍시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느니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시작하자 해가지고요. 제가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잘난 척하고 삽니다. 요즘 그 흔히 매 맞고 사는 남편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대. 그저 이혼 사유로 해서 부인이 때려서 도저히 아파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적도 있습니까? 있죠. 아니, 본인 얘기를 노골적으로. 아니 아까 들어올 때 아니 가만 있어봐. 얼굴이 두실두실하길래 얼굴이 좋아지셨구나 그랬더니 파스 냄새 나요. 파스 냄새 나요. 아내분한테 일방적으로 맞아서 너무 아파서 이혼한다까지는 아닌데요. 여러 가지 폭언, 그다음에 잘 때 뭐 물을 뿌린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너무 장시간 그렇게 되면은 남자가 그 학대에 또 익숙해지거든요. 남자분들도.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자주 맞지는 않아요. 저 사실 젊은 부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황혼 이혼들을 많이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저렇게 살 만큼 참았으면서. 사셨는데 예. 지금 한 91년경 같은 경우에 한 7.6% 가량 됐다가 예. 2011년 정도 되면 27.7%까지로 늘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여러 가지 아까 이유 말한 것처럼 그 강윤재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돈 모아질 때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그 나이쯤 되면 아이들 다 자랐고 또 수명들도 길어졌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60, 70 정도였던 것이 뭐 90까지 바라보게 되니까 남은 인생 내가 이제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여자분들이 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실은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살아온 그 과거를 다 아는 딸들이 종용을 해요. 황혼 이혼을 그 종용. 얘기를 하고. 어머님 왜 사십니까? 지금 남은 여생이라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딸들이 그런 게 요새 추세가 그렇게 그러니까 돼가지고 저도 비슷한 마찬가지죠. 생각을, 그런 얘기 드리고 얘기지. 싶은데. 딸들이 원하면 해야죠. 아니 그보다 황혼 이혼까지 결심을 할 때는 오랜 내력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이미 붕괴된 상태를 그냥 법적으로 마무리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66살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하셨는데 호적에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심정적인 게 굉장히 달라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대가 굉장히 차셨어요. 그랬는데 이혼하신 뒤부터는 이 큰 며느리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른 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호적상에는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요. 이 정신적으로 더 공황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님에 대한 추억을 잊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차라리 외국 사람들처럼 쿨하게 이혼을 했으면 한때나마 사랑했던 관계가 아름다운 친구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는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별을 하는가. 여보 잘 들었지? 이런 얘기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이게 정말 참, 가슴이 예. 아픈 게 우리 부부들 사이에서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